얼굴 못 보니까 섭섭하시죠? 저도 서운합니다. 비대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입스는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입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수업 안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입스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어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꼭 보강으로 이제 들으시라고 이 동영상 만들고 있어요. 뒤쪽에 그림들 조금 보이죠?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시골집이에요. 임실군 오남면에 있고요. 옥정호수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 모는 또 취미가 있어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잠자리 화가 장영일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골집에는 약 80점 정도 장영일 화가 그림이 있고요. 다른 화가들 그림들까지 해서 100점 가까운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갤러리죠. 언젠가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걸 한번 열어서 장영일 선생님 그림을 이제 다 감상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입스 혹시 겪어보시거나 겪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는 어떤 입스를 겪어봤냐 그러면 벙커샷 입스를 겪어봤어요. 제가 벙커샷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벙커샷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느닷없이 갑자기 스윙을 하면서 벙커에서 제대로 탈출을 못하거나 엉뚱하게 멀리 치는 그런 샷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차례 그런 게 반복되고 나니까 벙커샷 하려고 딱 볼 앞에 서면은 두려움부터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난폭한 동작을 하면서 그 잘했던 벙커샷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입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입스 또는 겪어보신 입스는 어떤 종류예요? KPGA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 김경태 선수 같은 경우는 세상에 짧은 퍼팅을 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한 발짝이나 두 발짝인 퍼팅을 앞에만 서면은 때릴 수가 없더랍니다. 백스윙도 못 하겠더래요. 백스윙을 하고 쳐야만 볼에 들어가든지 지나가서 다시 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승을 거둔 그런 대선수들도 그런 고수들도 입스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김경태 선수가 어느 날 호텔방에 들어가서 퍼팅이 너무 안 돼서 그 입스에서 벗어나 보려고 짧은 한 두 발짝 정도 되는 퍼팅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채를 뺄 수가 없더랍니다. 퍼터를.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바로 입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이버를 잡고 티잉 구역에만 서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두렵고 굉장히 거친 동작이 나오면서 도저히 경기를 시작할 수가 없더라. 이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접었다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스는 그냥 슬럼프하고는 조금 달라요. 슬럼프는 이상하게 점수가 조금씩 안 나면서 묘하게 입상을 못하고 상금을 못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거라면 입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이제 특정한 샷들, 드라이버 샷이라든지 아니면 숏게임 어프로치라든지 벙커샷이라든지 또 아까 말한 김경태 선수처럼 퍼팅 같은 거를 느닷없이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IPS, 입스인데요. 이제 정의를 따지자면은 갑자기 심리적인 불안감이 엄습해서 신체적으로도 이제 어동작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샷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골프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빠지는 어떤 심리 상태이자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입스라고 합니다. 근데 입스는 이제 골프는 입스라고 하는데 다른 스포츠나 다른 종목에도 입스하고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야구하신 우리 원우님 계시죠? 입스하고 비슷한 게 야구에서는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이에요. 근데 스티븐 블레스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였어요. 피처였어요. 투수. 그런데 정말 볼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거의 최다승을 거둘 정도인 그런 선수였는데 1971년에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쯤이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그 무렵쯤에 갑자기 이 슬럼프가 아닌 느닷없는 이제 어떤 상황에 빠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트라이크 존에 볼을 던질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투구폼을 딱 잡고 서서 스트라이크 존에 볼을 던져서 타자를 삼진으로 잡든지 아니면은 볼을 타자가 어쩔 수 없이 쳐내서 뭐 내야 땅볼을 잡든지 해야 경기를 투수로서 풀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에 볼을 꽂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뛰어난 선수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야구를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가 이 스티븐 블레스라는 선수 말고도 실제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아까는 이제 스티븐 블레스 같은 경우는 투수 사례였는데 투수가 던진 공을 잡은 다음에 투수한테 다시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투수한테 볼을 못 던져주는 선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라고 해요. 자기가 투수한테 볼을 받은 다음에 투수한테 막 던져주려고 했는데 투수가 딴 짓을 하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한번 멈칫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볼을 받으면 투수한테 볼을 던질 수 없어진다거나 또 투수인데 수비를 기가 막히게 내야 수비를 했어요. 근데 1루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달려가면서 1루에다가 대여섯 발짝에서 공을 던져줘야지 1루수가 잡아서 아웃을 시킬 텐데 볼을 던져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볼은 잘 던지는데 짧은 공을 그냥 던져주면 되잖아요. 근데 짧은 공을 던져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투수나 포수가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에 빠지면은 야구를 그만두기도 하고 차마 그만둘 수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 타자나 외야수로 전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투수 중에 다른 포지션으로 전향했다 그러면 저 선수가 타격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말 못할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야수로 타자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포수도 마찬가지고요. 포수가 수비에 얼마나 큰 핵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투수한테 볼을 던져줄 수가 없으니 이제 외야수나 이렇게 전향을 하거나 은퇴를 하는 거죠. 다른 종목에도 또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라는 종목이 있죠. 포커. 이제 물론 포커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포커 한다 그러면 이건 노름꾼이구나. 도박하는구나.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포커를 마인드 스포츠로 치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포커 대회도 열려요.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고 해서 열리기도 하고 이제 물론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포커가 열리죠. 아시아 포커 토너먼트도 열리고요. 이제 뭐 APT 또 EPN이라고 해서 유로피안 포커 토너먼트 또 EPN 유로피안 포커 네트워크 이런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이 포커 종목에서도 굉장히 잘 치던 선수가 갑자기 단기간에 이상한 심리 상태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단기간에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틸트 왔다고 그래요. TILT인데 틸트가 오면 그러니까 하룻밤에 8시간 내내 돈을 따서 이제 프로포커 선수들은 결국에는 이 상금이나 이런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캐시 게임, 현금 경기를 해서 이긴 돈을 갖고 생계를 꾸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내내 수천 달러를 땄었는데 단 30분 1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카드로는 승부를 해야 되고 이런 카드로는 승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카드는 죽어야 되고 이런 카드는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틸트가 와서 순식간에 이 경기를 하룻밤에 이 승부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입스 또는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 꼭 틸트 같은 이런 비슷한
어떤 상태죠. 종목만 다르지. 이런 것들은 마인드와 이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스포츠일수록 더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입스가 왔다? 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물론 뭐 페널티킥만 오면 울렁증이 있다 이런 것을 굳이 따지면은 뭐 페널티킥 입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볼을 막 몰고 가는 거는 머리로 막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선수들은 본능에 가깝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이제 포커 플레이어나 포커 선수거나 야구에서 특히 피처, 투수들은 이 볼 하나하나를 몸쪽으로 던질까 바깥쪽으로 던질까 슬라이드를 던질까 골퍼 선생이라고 슬라이드를 슬라이스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투심을 던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거에 따라 자기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큰 충격 내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짓누른 나머지 정상적으로 이 몸을 쓸 수가 없어서 이상한 볼을 던지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스티븐 블레스 선수처럼. 골프에서도 이런 입스가 아까 김경태 선수의 퍼팅이나 또 제가 한때 겪었던 벙커샷 입스나 또 어떤 선수 제가 아는 이제 지금은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신모 프로가 겪은 드라이버 입스나 이런 것들이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입스는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그래도 고치기가 조금 쉽거나 고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입스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심리적 요인이죠.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더 빨리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질적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야, 저는 기질이 좀 그래. 기질적으로 그래. 이러면 저는 기질이란 말을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운동 능력, 관절의 회전 어떤 가동 범위, 그 다음에 근력, 뭐 여러 가지 순발력, 이런 것들을 다 기질이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질적인 요인이라는 말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입스가 왔는데 기질적인 요인 때문에 입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한 40살쯤 골프를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짱짱하죠. 그래서 팔도 튼튼했기 때문에 팔이 가진 완력으로 골프를 해냈어요. 골반이나 하체를 충분히 쓰지 못하고 팔로만 탁탁 때렸어도 힘이 좋으니까 골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십몇 년을 그렇게 골프를 치다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숙녀들은 조금 더 일찍 이제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남성들도 50대가 넘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처럼 완력으로 때리면 그만큼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라이브 치면 230m는 나가는데 그러면서 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력은 떨어졌는데 같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완력에 맞춰놨던 어떤 몸의 순서, 어떤 근육의 움직이는 순서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죠. 이미 완력은 떨어졌는데 더 무리를 해가지고 치려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거나 박자가 급해져서 정확하게 맞힐 수 없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옛날 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그대로 플레이하려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거는 40살 때는 잘 쳤는데 이제 50대 후반인 어떤 플레이어가 티에 딱 서서 쓰면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드라이버를 때리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 불안한 상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급하게 샷을 하면 역시나 결과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기질적인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많은 레크리에이션 골퍼들 뿐 아니라 많은 프로 골퍼들도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입스에 빠지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기술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프로 골퍼가 기술을 몰라서 입스에 빠진다고 하면 잘 안 믿어지시죠? 보통 입스는 그냥 심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입스는 사실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엊그저께까지 잘 맞았어.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볼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안 맞고 2주 동안 안 맞고 한 달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공 앞에 서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는 입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술적인 이유가 많았더라는 거죠. 제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무슨 샷 입스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졸지 않고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1번 드라이브 샷 입스, 2번 퍼팅 입스, 3번 벙커샷 입스. 뭐였어요? 3번 벙커샷 입스였죠. 제가 이 벙커에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는 치면서도 지금도 조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벙커샷 입스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제가 기술적인 이유였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100일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벙커샷을 정말 잘하게 됐었는데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하죠. 그래서 벙커샷을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벙커샷을 탁 치면 깨끗하게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벙커샷을 칠 때는 탈출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그린사이드 벙커샷은 쳤다 그러면 핀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쳤었는데 이제는 탈출도 잘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천천히 곱씹어 봤더니 한동안 입스로 고생을 하고 나서야 제가 벙커샷을 할 때 코킹이 일찍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벙커샷 할 때 코킹을 올려가지고 그대로 떨어뜨려야 머리를 펑 하고 터뜨려서 볼이 탈출을 할 텐데 코킹이 일찍 풀리다 보니까 머리에 훨씬 더 뒤쪽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못한 거죠. 그럼 뒤쪽을 칠까봐 걱정이 돼서 몸을 많이 이동해가지고 볼 가까이에 치려다 보면 볼을 먼저 때려가지고 홈런 볼이 나서 망하기도 하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내가 코킹을 해서 잘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깜빡했던 부분을 다시 고치면서 입스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도 그 입스가 얼마나 무섭냐면 요즘도 벙커 앞에 서면 벙커샷 앞에 서면 조금은 두려워요. 그래 이제 기회가 닿으면 벙커샷을 다시 옛날처럼 많은 양을 다시 연습을 해서 이걸 완전히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올겨울 내년 초 저희 과제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되짚어보면 입스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심리적 원인, 두 번째 기질적 원인, 세 번째 기술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심리적 원인에만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해.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간 스튜디오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전에 다시 서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질적인 요인을 다시 보강을 하거나 기술적 요인을 이제 바로 잡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먹은다고 우리도 골프 심리학 과목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만 잘 먹은다고 입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스에 빠졌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기질적 요인이 바뀐 것은 없는지 똑같은 샷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입스에 빠졌다 그러면 기질적 변화는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다리도 이리 까보고 저리 까보고 팔도 이리 틀어보고 저리 틀어보고 그러면은 어딘가 다쳐서나 불편한 관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다치고 났더니 입스에 빠졌다.
오른쪽 팔꿈치가 다치고 났더니 입수에 빠졌다. 나이가 들어서 골반 회전이 많이 떨어지더니 입수에 빠졌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다친 부분을 이제 최대한 덜 활용하면서 샷을 할 수 있는 다른 샷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게 바로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 프로들이 이제 코치를 두고 플레이를 처음에는 하죠. 그러다가 자기도 프로 골퍼가 되고 나면 이제 코치 없이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씩 틀어져서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교과서적인 정통 방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것까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입수에 빠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꼭 점검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인 거를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기술적인 거를 고쳐봤자 바깥에 필드에 딱 나가서 티에 딱 서면 또는 세컨샷에 딱 서면 벙커샷에 서면 퍼팅을 하려고 진짜 쓰면 승부처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고쳐야만 이게 진짜 입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고치려고 하면 너무 실전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 기술적인 부분을 고쳤으니까 내가 기질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좋아졌으니까 내가 오늘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실수해서 나쁜 버릇이 나와서 또 부족한 기술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어쩔 수 없나 봐. 못 벗어나나 봐.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은 골프 심리학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인 걸 고쳐왔어. 근데 아유 첫 술에 배부르겠어. 오늘은 내가 14번 티샷 하는데 그중에 내가 5개만 제대로 맞아 나가면 나는 입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먹고 가서 때렸더니 아유 한 7, 8개를 잘 쳤어요. 그렇네? 그럼 다음 주에 와서도 나 또 오늘 또 한 5개만 잘 치면 나 입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래. 그랬더니 그날은 또 8, 9개를 잘 쳤어요. 또 기술적인 연습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실전 횟수를 거듭하면서 입수에서 벗어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티에 딱 서잖아요. 이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 볼은 페어웨이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벙커에 서면 내 볼은 핀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수를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에요. 기질적인 걸 고치고 기술적인 것을 보강해서 심리적인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스리거나 치료하거나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인 거를 고칠 때 물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캄캄한 곳에서 귀마개 끼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기 혼자 스윙을 살짝 해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잘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지는 줄 알아요?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밋밋해졌던 거, 둔해졌던 감이 살아나서 입수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길을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 암실이 없다면 캄캄한 밤에 귀마개를 하고 마당이든 옥상이든 어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든 와서 채를 가지고 가볍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채가 내는 이 바람 소리, 또 내 몸이 각 부분이 어떻게 이 스윙을 하는 동안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거를 느껴서 스스로 길을 찾아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밝은 데서 타격을 해보고 또 다시 어두운 곳에서 다시 그거를 느껴보고 이렇게 해서 입수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제 우리 원우들 중에서도 본인이 직접 입수를 겪고 있거나 겪어봤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쳐보길 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원우들 중에서 이제 골프 지도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입수를 겪고 있는 분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꼭 이 부분을 잊지 말을 보시기 바래요.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기질이 바뀐 건 없는지 꼭 테스트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약점이 없는지 이 부분을 보강해야만 그분이 입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스에서 벗어나는 이제 어떤 코칭을 할 때는 절대 프리시한 루틴까지 다 밟아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연습 방법을 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10개 중에 1개만 제대로 맞아도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5, 6초 안에 그냥 치세요. 공 딱 올려주면 딱 치고 다시 한번 올려주면 또 딱 치고 한 5개쯤 되고 나면 지금 조금 더 L자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코킹이 너무 일찍 풀립니다 하고 또 공 올려주고 딱 치시고 혹시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시려고 하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치십시오. 괜찮아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게요. 믿고 치세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이 배제되지 않고 그분이 자기의 느낌, 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과 함께 고쳐줘야만 돼요. 그런데 셋업부터 뒤에서 이제 얼라이먼트, 에이밍하고 셋업 쫙 한 다음에 외글링 탁 한번 하고 쫙 가서 딱 때리는 정말 멋진 프리시한 루틴까지 갖춘 그런 스윙 연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 하다 보면 보통 한 20초 가까이 걸리잖아요. 샷 하나에. 이렇게 하잖아요. 정성 들여서 쳤는데 볼이 안 좋은 결과를 내봐요. 마음이 더 상해요. 그러면은 코치와 함께 있어도 이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탁 쳤는데 어쩌다 하나 잘 맞잖아요. 또 올렸더니 또 잘 맞아. 그러면서 입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도 벙커샷 입스 이제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겨울 내년 초 시즌까지 해서 잘 고쳐볼 테니까 혹시 우리 원호님들도 이제 입스라는 게 나중에 만나면 꼭 제 오늘 강의 기억하셨다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혹시 이제 어떤 골퍼를 지도하고 계신 원호님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또 개인 상담하시면 제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볼게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준 교수입니다.